이번 사연은 앞에서는 칭찬하고 뒤에서 험담하던 시어머니의 나쁜 버릇을 고쳐놓았다는 며느님의 사연인데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연 시작 전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착한 사람 콤플렉스라고 아시나요? 지금 돌이켜보면 제가 그런 사람이 아니었나 싶어요. 지나고 보면 그렇게까지 제 자신을 희생할 필요가 없었는데 그땐 그 효심지극한 며느리라는 소리가 제 훈장처럼 느껴졌었죠. 제가 잘하면 모두 알아주고 그 노력을 알아봐 줄 거라고 세상 모르던 철부지 같은 생각을 했었네요. 그래도 남편은 좋은 사람이죠. 적어도 제 친정에 너무 잘했거든요. 남편이 보기엔 저희 부부는 서로의 부모님에게 잘하는 효심 깊은 부부였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잘하는 만큼 시부모님도 제게 잘해주시는 것과는 다른 문제였습니다. 제가 무엇을 바라고 잘해드렸던 건 아니지만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고 저희 시부모님은 그런 부류였어요. 앞뒤가 다른 사람들이라는 말은 어쩌면 우리 시부모님들에게 해당하는 말이 아닌가 싶네요. 시댁은 집에서 그리 멀지 않고 가까운 편이에요. 그래서 자주 찾아갔었죠. 그럴 때마다 넌지시 필요한 것들 저 들으라는 듯 흘리셨습니다. 무엇이 필요하다는 직설적인 요구가 아닌 냉장고가 오래돼서 시원치 않아서 반찬이 쉬었다든지 누구 엄마가 준 영양제를 먹었는데 기운이 펄펄 난다며 그런 큰 것부터 사사로운 것까지 직접적인 부탁이 아닌 흘리듯 하셨고 저는 그것들을 새겨듣고 챙겨드리곤 했었네요. 저희 시부모님 댁은 집이 좀 낡은 주택이라 항상 잡초 손질과 자잘하게 집에 신경 쓸 것들이 많았는데요. 아무래도 연로하셔서 힘에 부칠 것 같아 자주 찾아뵙고 잡초를 뽑고 집을 쓸고 닦고 시간이 생기면 생기는 대로 찾아뵙고 집안일에 발벗고 나섰습니다. 그렇게 하나둘 도맡아 하다 보니 어느새 주말이나 공휴일에 당연하듯 저도 자연스럽게 시댁에서 일을 하고 있더군요. 시어머니도 고맙다며 며느리밖에 없다며 기뻐하셨었습니다. 아니, 기뻐하시는 척한 걸 그대로 믿었었죠. 저는 시부모님을 제 부모님처럼 생각했었답니다. 제게 잘하는 또 저희 엄마에게 잘하는 남편을 낳아주신 분이니 항상 고맙고 감사히 생각했었으니까요. 그렇게 결혼 생활을 5년쯤 이어가고 이젠 아이를 가지려 준비하느라 방문이 조금 뜸해졌어요. 시댁은 이미 오랫동안 저희가 주택을 관리 보수하여 별다른 불편함이 없이 지내시게 수리를 마쳤기에 많이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되어 남편과 상의하에 아이를 갖기로 했죠. 그래도 한 달에 한두 번 주기적으로 방문했었어요. 그러던 어머님 댁에 잘 가지 않던 평일에 회사에서 동료가 친정에서 감을 한 박스 받았다며 제게도 나눠주더군요. 크고 탐스러운 감에 시부모님이 먼저 생각났어요. 그래서 퇴근길에 들러 감만 드리고 가려고 말도 못하고 찾아갔어요. 대문을 두드리고 기다리고 있는데 어쩐지 당황한 어머님께서 저를 맞아주셨어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와 그런가 싶었죠. 이거 드리려고 잠시 들렀다고 하니까 안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더군요. 손님이 와 계신 모양이었는데 안에서 누구 왔냐는 목소리가 들렸고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왔다 딱 한마디만 하셨는데 정말 한순간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갑자기 얼어붙은 분위기를 상쇄하고자 문을 열고 한 분 한 분 인사를 했어요. 우리 어머님 잘 부탁드린다고 인사를 드리는데 동네 얼굴만 익혔던 한 분이 팔짱을 끼고 저를 째려보듯 날카롭게 보더라고요. 스치듯 뵌 게 다인 그분에게 제가 뭘 잘못했는지 몰라 당황스러웠죠. 과일이라도 깎아내올 요량으로 일어나자 한 아주머니께서 깜짝 놀라 박수치며 맞지? 맞지? 하며 저를 알아보셨어요. 우리나라 땅덩어리가 정말 좁다고 느낀 게 그분은 저희 어머니와 친분이 있으신 저도 예뻐해 주셨던 숙희 이모란 분이셨어요. 깜짝 놀라며 제 이름을 부르시기에 저도 너무 반가운 마음에 두 손을 잡고 인사를 나눴죠. 어떻게 지내셨냐 안부를 묻는 제게 당황한 시어머니는 아는 사이냐고 물으셨고 저는 저희 엄마의 오래된 지인분이라고 했어요. 두 분이 서로 다른 시기에 이사를 가시고 전화번호도 바뀌면서 연락이 끊기셨는데 엄마는 늘 숙희 이모가 보고 싶다 하셨었거든요. 숙희 이모는 이사 온 지 오래되지 않으셨다고 어머님과는 경로당에서 맺은 몇 개월 안 된 인연이라고 하시더군요.
그분 덕에 분위기는 차츰 누그러졌어요. 불편한 마음으로 끝날 뻔한 이벤트였는데 다행이라는 마음으로 돌아왔지만 저는 오래도록 그날을 곱씹게 되었습니다. 그 싸했던 분위기가 뭔데 이상했는데 그건 그냥 제가 잠시 착각한 거겠거니 애써 넘어갔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엄마에게 수키 이모 이야기를 전해드리니 엄마도 소식이 끊겨 너무 보고 싶었는데 제게 연락처를 받아오라 하시더군요. 무턱대고 시어머니께 여쭤보는 것도 무례일까 싶어 작은 선물용 차를 포장해 시댁으로 방문했습니다. 어디에 사시는지 몰라 고민이었는데 마침 가는 도로에서 수키 이모를 마주쳤습니다. 댁이 어디시냐? 태워드리겠다고 하니 잠깐 자기랑 자기네 집으로 가서 이야기 좀 하자고 하시길래 마침 드릴 것도 있으니 좋다고 하고 차를 몰고 멀지 않은 수키 이모 집으로 향했죠. 내어주시는 차를 마시며 작은 선물을 드리고 저희 엄마가 너무 뵙고 싶어 한다 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엄마의 전화번호를 알려드렸는데 반가워하면서도 수키 이모는 어쩐지 바로 연락하지 않고 있었어요. 한참을 인상을 찡그리고 고민하시더니 어렵게 입을 뗐습니다. 수키 이모에게 들은 이야기는 실로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저희 시어머니가 동네 사람들에게 저를 그렇게 흉보고 다닌다고 하셨기 때문이었죠. 저희 시어머니는 제가 살림을 하지 못하고 해프다며 잘 돌아가는 자기네 집 냉장고를 자기 마음대로 바꾸더니 그 일로 매번 올 때마다 생색을 그렇게 낸다며 매주 찾아와 밥은 먹고 치우지도 않고 돌아가며 매번 음식물 쓰레기 같은 걸 가져와 먹지도 못하는 걸 반찬이랍시고 준다고 그걸 버리는 것도 일이라고 했다네요. 저는 제가 먹는 것은 아까워도 시부모님이 드시는 것엔 돈을 아끼지 않았어요. 아무리 피곤하고 힘들어도 냉장고에 먹을 게 비워지지 않게 채워드리고 항상 집을 쓸고 닦고 뒷정리까지 다 하고 돌아갔었는데 그간의 노력이 저 혼자만의 마음이었다는 게 가슴 아팠죠. 그 자리에서 저는 펑펑 울었네요. 수키 이모는 가여워서 어쩌냐며 안타까워하셨어요. 곧바로 이모는 자신이 아는 저는 그렇지 않다고 편을 들었다네요. 그런데도 동네 사람들은 시어머니 말만 믿고 수키 이모를 따돌렸다 하더라고요. 저는 지난 제 5년간의 노력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는 기분을 느꼈고 엄마에겐 전해달라지 말라 부탁했어요. 속으로 온 수키 이모가 잘못 알고 계신 것이길 바랬던 것 같아요. 수키 이모가 제게 거짓말하실 분이 아니란 걸 알지만 그래도 저는 그때까지도 어머님을 믿고 싶은 마음이 더 컸어요. 단지 요즘 제가 아이를 갖기 위해 준비하느라 뜸해져 잠시 서운해서 하신 말을 잘못 알아들으셨겠지라며 혼자 예전부터 의심해오던 부분들을 애써 모르는 척했죠. 제 딴엔 시부모님께 티를 내지 않으려 부단히 노력했었네요. 그러던 중 제 시어머니의 동생 작은 이모님께서 미국에서 주거 중이신데 오랜만에 가족들과 함께 귀국하셔서 반년 정도 시한부 판정을 받았다 하시더군요. 몇 번 통화로만 뵙던 이모님이셔서 반가운 마음에 선물을 챙겨 시댁에 방문했어요. 우연인지 구해두신 집이 저희 사는 집 근처라 저희가 계시는 동안 자주 방문하고 어려운 일 없나 항상 여쭙습니다. 살림살이를 한 번에 다 갖추는 건 어렵잖아요. 게다가 이모님은 다시 6개월 정도 남은 분이라 다시요. 게다가 이모님은 6개월 정도 남은 분이라 물건들을 사고 6개월 뒤에 버리는 것도 낭비 같아 보였어요. 그래서 저는 집도 근처겠다 반찬이나 필요한 것들을 준비해 어머님 댁에 들를 때마다 이모님 반찬도 챙겨드렸네요. 많이 변화한 한국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도움을 요청하실 때마다 기꺼이 발벗고 나서서 도와드렸죠. 그러던 어느 날 저희 부부에게 너무 잘 챙겨주고 고마워서 식사 대접이라도 하고 싶다며 정말 고급 레스토랑에 저희 부부를 불러주셨어요. 이모님 부부와 외동딸인 아가씨와 함께 5이 함께 했었는데요. 워낙 유명한 식당이라 예약하기도 힘드셨을 텐데 어떻게 하셨냐 하니 한 달 전부터 대기 타서 아가씨가 예약에 성공했다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모님은 제 손을 다독이시며 저희 부부에게 특히 저에게 너무 고맙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기분이 너무 묘했습니다. 제가 받고 싶었던 고마움의 인사는 이런 것이었는데 이모님의 따뜻하고 다정한 눈빛과 목소리에 왈칵 눈물이 쏟아질 뻔했네요. 좋은 날 좋은 대접을 받고 분위기를 망칠 수 없어 그저 웃으며 감사하다 말하니 이모님은 밥을 다 먹고 괜찮으면 집에 들렀다 가시라고 하더군요.
평소에도 자주 방문했기에 꺼리낌 없이 이모님 댁을 방문했어요. 이모님은 따뜻한 차와 간단한 다과상을 준비해 내주셨습니다. 손을 보태려는 저를 한사코 제지하시면서 손님은 움직이는 거 아니라며 한 번도 어머님에게 받아보지 못한 대우를 해주셨어요. 저는 감사하다면서도 씁쓸했습니다. 이모님은 저에게 쉽사리 말을 꺼내지 못했는데 그 이야기가 무엇일지 어렴풋이 알 것 같았죠. 이모님은 조심스럽게 다른 게 아니라 내가 하려던 말은 내 언니지만 저에게 그렇게 잘할 필요가 없다고 운을 떼셨어요. 깜짝 놀라 혹시 이모님도 동네에서 제 흉을 들으셨다던가 싶어 덜컥 가슴이 내려앉았어요. 제 놀란 눈을 보시던 이모님과 이모부님은 딱하다는 듯 한숨을 쉬시더니 무척 곤란한 표정을 지으면서도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시더군요. 언니지만 정말 괴팍한 노인네라면서 옛날엔 그러지 않았는데 사람이 변해도 너무 변했다 하셨어요. 저희 시어머니는 거의 이틀에 한 번꼴로 이모님과 통화를 하시는데 그때마다 온통 제 흉을 봤다더라고요. 어느 날은 먹지도 않을 과일을 사가지고 와서 다 버리게 만들고 음식도 못하면서 매일 반찬을 갖다 놔서 처리하기도 힘든데 차라리 돈으로 주지 왜 그렇게 멍청한지 모르겠단 말도 하고 어디서 거지 같은 싸구려 가전제품을 사서 선물이랍시고 들여놓질 않나 주말마다 와서 손 하나 까딱 않고 얻어먹기만 얻어먹는다는 둥 그 말만 듣고 언니를 고생시키는 제가 너무 미웠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오셨을 때도 쌩하니 저를 무시하려 했는데 구김살 없이 살갑게 다가와 준 저를 보고 자신이 너무 색안경 끼고 봤던 건 아닌지 계속 지켜보셨다더군요. 언니는 계속 험담만 하는데 자신이 본 저는 그렇지 않아 너무 놀랐다고 해요. 이모님은 한국에 오시고 나서 일주일에 3-4번은 저희 시댁에 방문하셨는데 2달 정도 지나고 나서부턴 발길을 아예 끊으셨어요. 그걸 저는 당연히 오랜만에 온 한국이라 여행 다니시느라 그러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어머님 댁에 방문할 때마다 이모님은 동네 분들을 만날 수 있었다네요. 그때마다 저희 어머님은 제 흉을 봤대요. 이모님은 자기가 아는 조카 며느리는 전혀 그래 보이지 않아 언니에게 왜 있지도 않는 말을 하냐며 언니인 저희 시어머니를 따로 불러 말해주셨대요. 저에겐 미안하지만 자기 언니니까 혈육이니까 눈 감아주고 싶으셨다더라고요. 저도 그 마음을 이해 못하는 바가 아니라 그러실 수 있다며 대꾸했죠. 이모님은 자기의 만류에도 모르는 그 동네 사람들 앞에서 제 험담을 하는 시어머니를 보니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매번 그렇게 제 험담을 늘어놓는 걸 보니 그리고 그 옆에서 시아버지까지 거들며 언성을 높이며 제 흉을 보는 걸 보고선 사람도 아니라는 마음에 그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 싸우셨대요. 친조카인 남편보다 제가 더 잘 챙겨주고 위하는데 엄한 소리 하지 말라고 이모님과 이모부님이 맞대응하자 시아버지가 더 화가 나 당장 나가라는 등 떠밀듯 쫓겨났고 그 이후로 발길을 끊으셨다고 하더군요. 저 때문에 싸움이 일어난 것 같아 고마우면서도 죄송했어요. 이모님께 전해 듣고 나선 눈물이 멈추지 않아 말도 제대로 잊지 못하고 저 때문에 죄송하다 하자 이모님은 같이 눈물을 흘리시며 저를 달래주셨어요. 그걸 듣고 있던 남편은 얼굴이 새빨개져서 미안하다며 같이 부둥켜 안고 울었네요. 눈물 콧물 흘리며 엄마가 그렇게 이상한 사람인지 몰랐다고 사과하는 남편을 어떻게 탓할 수가 있겠어요? 남편이나 제 앞에선 고맙다고 웃으시며 맞아주시는데 어떻게 그 웃음을 의심할 수 있었겠나요? 이모님은 언니지만 더 이상 제 마음을 써가며 잘해주지 말고 제 시간을 가지며 남편이랑 여행이나 다니자고 나중에 미국으로 놀러 오라더군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내내 남편은 생각에 잠겨 입을 열지 않더군요. 저 또한 생각을 갈무리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오랜 노력이 한순간에 귀찮고 민폐덩어리가 되었기 때문에 이모에게서 들었던 애써 덮어두었던 말들이 수면 위로 떠올라 저를 괴롭게 했습니다. 이모님은 그 뒤로도 자주 방문하며 어쩌면 제 시어머니보다 더 마음의 위로를 받으며 지냈어요. 이모님은 저 같은 며느리만 있다면 세상 부러울 게 없을 것이라며 언니가 복을 찾다 하셨죠. 이모님, 이모부님은 제 친이모 부부처럼 저를 정말 친조카처럼 예뻐해 주셨어요. 저는 시댁 때문에 괴로웠지만 이모님 덕분에 잘 이겨내고 있었어요. 그런 시간이 흐르고 어머님께 전화가 왔습니다.
시어머니는 요샌 도통 얼굴을 안 비춘다며 혹시 이모와 시간을 보내느라 자신을 잊은 건 아니냐며 불평을 늘어놓으시더군요. 솔직히 울컥 화가 났지만 그래도 남편과 이대로 시댁을 갈라놓는 건 아니란 생각이 들었네요. 그래도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아 시간만 보내다 언제까지 외면할 수는 없는 일이라 아무런 준비도 하지 못하고 시댁에 방문했어요. 항상 빈손으로 간 적은 없었는데 그것이 습관이 되었는지 마음이 불편하더군요. 그래도 더 해주고 싶은 마음은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저도 어쩌면 될 대로 되란 마음으로 간 건지도 모르겠네요. 찾아뵙지 않느라 얼마간 비운 시댁은 말 그대로 아수라장이 되었답니다. 제가 틀어지기 전엔 주에 2번씩 와서 쓸고 닦아드렸는데 시부모님은 청소를 전혀 하지 않으셨던 건지 집안에 먼지가 굴러다녔네요. 빈손으로 온 저를 보고 시어머니는 대번 인상을 쓰셨어요. 오랜만에 오면서 그냥 왔냐고 먹을 게 하나도 없다며 타박을 하시는데 그간 챙겨드렸을 때 좋은 소리를 듣지 못해서 억울해서였을까요? 제 입에서는 어차피 드시지도 않고 버리는 반찬 제가 해와서 뭐하나요? 쓰레기만 느는데 그렇게 해드려도 뒤에서 욕이나 하시는데 제가 왜 해드려요? 라는 말이 튀어나왔어요. 순간 헙하고 놀랐지만 남편은 처음엔 어리둥절하더니 이내 저를 보고 웃어주더군요. 당황한 시어머니가 무슨 소리냐며 그런 적 없다 잡아대는데 남편이 우리도 반찬 없는데 잘 됐다며 한마디 거들더군요. 집은 곳곳 바닥에 먼지가 굴러다녔지만 저는 아무런 의욕이 생기지 않았어요. 수북하게 쌓인 설거지와 빨랫더미를 애써 외면했죠. 분명 제가 결혼하기 이전에 다 하셨을 집안일일 텐데 어머니는 왜 당연하게 받기만 하셨을까요? 왜 저는 시어머니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려 노력했던 걸까요? 한숨 내쉬는 저를 보고 남편이 좀 쉬라며 방으로 들여보내자 어머님이 쉬긴 어딜 쉬냐며 다급하게 제 팔을 잡았습니다. 저는 팔을 뿌리치고 어머님께 최대한 차근차근 말했네요. 동네엔 제가 집에 와서 손 하나 까딱 안 하는 게으른 며느리라고 하셨다는 거 알고 있다고. 극진히 모셔도 천덕꾸러기 며느리가 되는데 제가 왜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하니 안방에서 듣고 있던 시아버지가 나오셔서 소리를 지르셨어요. 동네 사람들이 헛소리하는 거 듣고 자식 새끼라고 하나 있는 게 버르장머리가 없다고 이따위로밖에 하지 못하냐고 하시자 어머님은 기세등등한 아버님 옆에 바짝 붙으시며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동네 사람들만이 아닌 친척분들도 어머님 주변에 계신 분들이 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었는데 그럼 그분들이 다 헛소리 하시는 거냐고 따져 물었죠. 어머님은 모르는 척 안 들리는 척 창밖만 보고 계시더군요. 저는 이어 모든 사람들이 저를 부려부라 하는데 어떻게 효부가 될 수 있겠냐고 어머님이 아버님이 말씀하시던 대로 하겠다 했습니다. 그래도 며느리의 도리는 다 해야 한다고 윽박 지르시는 시아버지를 더는 보지 못하겠는지 남편은 내 가족은 이 사람인데 부모님이 내 가족을 이렇게 함부로 대하는 거는 더는 못 참겠다며 앞으로 자기 가족 못 볼 줄 알라며 선포하듯이 말했어요. 뒷목 잡고 쓰러지는 척하는 아버님을 부축하며 어머님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우는 신음을 하시더군요. 그 모습이 너무 어설퍼 남편은 허탈하게 웃더니 그만 집으로 가자 했고 저희는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 이후로 제 생활은 크게 달라졌네요. 시댁에 명절 때만 가고 그마저도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남편의 신신당부로 이제는 시댁에서 정말 먹고 누워만 있다 집에 오고 있어요. 그럴 거면 차라리 오지 말라는 말씀에 어머님이 5년간 말씀하시고 다니던 며느리 모습 그대로인데 지금까지 아무 말씀 없다가 이제 와서 왜 오지 말라고 하시냐 했어요. 옆에서 듣던 아버님이 언제까지 이럴 거냐고 말씀하시더군요. 여태껏 이뤄왔던 며느리인데 앞으로도 계속 쭉이라고 대답해 드렸어요. 상황이 이렇게까지 흘렀음에도 사과의 말 한마디 없으신 분들께 제가 다시 예전처럼 잘해드리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사실 사과하시고 잘 대해주신다 해도 이젠 못 믿죠. 예전처럼 앞에선 우리 며느리 하실지 몰라도 뒤에서 제 욕을 하고 다니신다는 의심은 항상 따라붙을 테니까요. 저는 저희 엄마처럼 생각하고 최선을 다했어요. 제가 잘하면 나중에 태어날 우리 아이에게 좋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돼주실 거라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나중에 우리 아이도 동네 사람들에게 변변치 않은 아이가 되어 이야깃거리가 된다고 생각하니 더는 두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시부모님이 역정을 내시면 저도 똑같이 화를 내고 소리치시면 저는 더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수키 이모가 알려주셨는데 지금 상황이 아주 재밌게 흘러가고 있다더라고요. 억울한 어머님이 며느리 흉을 그렇게 보고 있는데 늘상 들어왔던 흉이라 그런지 반응이 없다 하더라고요. 어머님은 정말 며느리가 게으르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계속해서 말을 하자 동네 분들은 이제 그만 좀 하라고 오히려 어머님을 타박하고 계신다네요. 이제 저는 착한 사람 콤플렉스를 완전히 탈피했습니다. 서로를 위하고 아끼는 것만큼 행복한 것이 어디 있을까요? 일방적인 호의의 대가는 뼈저리게 아프지만 이제라도 제 자리를 찾은 것 같아 속이 시원하답니다. 누군가는 그러면 안 된다 하겠죠. 그래도 며느리로서 도리를 해야 한다 말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렇다 하더라도 시댁에 잘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엔 변함없었네요. 내키지도 않을 뿐더러 저는 그냥 그렇게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습니다. 그렇게 대학1 3년째 시부모님은 이제 오히려 제 눈치를 살피며 잘해주시려고 하고 있어요. 동네 분들에게 호되게 혼나고 나선 그분들에게도 험담을 못하게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날 이후론 주기적으로 수키 이모와 인사를 주고받고 있어요. 이모님 말론 어머님이 제 흉을 아예 안 본다고 하시네요. 오히려 좋은 점을 말하며 제발 며느리에게 자기가 한 말을 전해달라 하셨다네요. 이모님은 너무 손바닥 뒤집듯 달라져 속이 뻔히 보인다고 잘해준다고 모든 걸 전처럼 하지는 말라 당부하셨어요. 저도 지난날이 잊히는 것은 아니라 그러지 못할 것 같아요. 두 손뼉이 맞아야 소리가 난다고 저 혼자만의 노력은 이제 그만뒀네요. 언젠가 다시 사이좋은 고부 사이가 될지 모르겠지만 만약 다시 예전처럼 관계가 회복된다 하더라도 건강한 관계가 되기까지 그리 먼 이야기는 아니길 바랍니다.